팔로드 파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팔로드 파티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구호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정선거 교명하는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경 의원과 그 변호인단의 이 그 법적인 프로세스 굉장한 이 그 전략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석동현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석동현 변호사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그 변호인단에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 법과 사실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증거의 레벨을 이해 못한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팔로드 파티 가설 이해 부족과 디지털 선거 부정 이론적인 모델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런 방식으로 그 부정 선거가 일어났다. 뭐 표를 어떻게 얹었다, 뭐 갈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AI가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갔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금 주판으로 어떻게 환원을 시킵니까, 우리가? 여기는 반드시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팔로드 파티는 여기 그 부정선거에 사용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짜는데 꼭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로이킴이라는 정말 보통 사람이 육아 눈으로 이걸 찾아내서 나중에 정유 회사에서 그 정유 그 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했던 개발자인 이 프로그래머 장영우 선생님이 완전히 해설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장영우 로이킴 이 해설은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 부정선거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갔는지를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짜주신 거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제가 지금 책을 지금 좀 늦게 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써놓은 글이 도대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줄 한 줄을 다 물어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고 로이킴이 써놓은 글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게 바꾸느라고 지금 고생을 엄청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 로이킴의 그 팔로드 파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발견이 되었고 또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거의 반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슬픈데 최대한 빨리 그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이 해설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그 해커의 지문 팔로드 파티 이 책을 꼭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돈을 내실 필요는 없고 인쇄를 몇 부 정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그 예약을 받고 있는데 010-4040-1799 이렇게 그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인쇄를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좀 비용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인쇄를 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예약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팔로드 파티는 이 부정선거의 최종적인 그 기획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제2의 6.25, 6.25 전쟁이 연장선에서 일어났던 이 그 팔로드 파티의 그 주범이 이 6.25 전쟁에 우리나라에 치고 내려왔던 일사후퇴를 야기시켰던 바로 그 세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여기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이 팔로드 파티가 이렇게 쉬운 걸 이해를 못해서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이것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바로 미국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이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 이걸 엄격하게 좀 해설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 국무부에 좀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엄청난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고 약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21대 총선 결과에서 나온 디지털 게리맨더링 가설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논문입니다. 저는 로이킴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이 사람을 계속 뭐 사기꾼처럼 말하는데 불쾌하기 이럴 데 없거든요. 제가 이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해커의 증문 팔로드 파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뭐 벌써 다 시간이 갔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곧 해커의 지문 팔로드 파티에 대한 요약을 어느 정도 제가 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 시간 거의 반 정도를 쉬지도 않고 달려왔는데요. 어 내용은 요약이 다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자유의 적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의 적은 공산주의자들이죠. 한반도에 100년 동안 서식하고 있는 이 인간 정신과 인간 영혼의 적들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마침내 지금 정복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러분들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이 평범한 이름이구나.' 사람들이 제 이름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년 동안 그 익명처럼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별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을 별로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은 이 자유 대한민국 뭐 저보고 자유민주주의자를 극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극우라고 부르면 어때요? 어쨌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은 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해도 끝까지 제가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20년 동안 정말 고3처럼 그렇게 일을 해 왔어요. 제가 아는 한 저 정도로 오히려 저보다 더 하신 분을 제가 알아요. 그분이 어 전 주일공사 홍영 공사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자유의 적들이라고 했던 게 바로 홍영 공사님이 그 올린 페이스북 지금 포스팅을 보고 제가 '아 오늘은 홍 공사님 이 포스팅을 보니 오늘은 어 큰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홍영 공사님의 포스팅을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다 좀 지우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일본에서 그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홍영 공사님이 제가 했던 강도보다 한 3 배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홍 공사님도 저를 잘 알고 20년 이상 저도 잘 알고 서로 마음으로부터 굉장히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예 사이입니다. 저보다 연배는 훨씬 이분이지만 저는 홍영 공사님이 꼭 주일 공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주일 대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홍 공사님이 이렇게 그 어제 올렸더라고요. "나는 자유인이다. MBC PD수첩의 종북 망상 프레임 씌우기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썼죠. 처음 뵌지 22 년째입니다. 그때 이미 22 년도 더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 이전에도 22 년도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그런 연륜을 갖고 계셨죠. 이분은 월남전에도 참전하셨어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 만난 날은 그 일본의 그 납북자 문제 때문에 갔는데 일본 어떤 호텔에서 뭐 세수도 안 한 채로 그 이렇게 1 층에 그 커피숍에 내려갔는데 그냥 교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눈곱도 안 떼고 내려갔기 때문에 얼굴도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인제 그게 첫 만남이고 죄송한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자주 뵙는 분인데 제 마음속에 '아 저 홍영 공사님처럼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저렇게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또 해내는 그런 그 성과 이런 거 '아 제가 좀 닮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홍영 공사님은 사실은 국가정보원 그 최고위 간부였습니다. 근데 홍영 공사님은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지금도 그 거의 50 년째 정말 고3처럼 일하십니다. 깜짝 놀라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MBC PD수첩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완전 거의 공산주의 넘어가 있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MBC가 PD수첩 방송을 예고하자 일본인 지인들로부터도 연락이 왔다. 밤중에도 연락들이 왔다.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MBC PD수첩 따위를 그대로 믿을 리가 없지만 마음이 약한 형제들은 내 신변을 걱정했다. 나는 평소 TV 방송을 볼 여유도 없고 TV도 없다. 지금 통일일보 주간이신데 어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 내 개인 문제를 넘어 통일일보를
일보와 국정원과 일본의 지인 등이 관련된 이름으로 결국 PD수첩이란 MBC의 비열한 프레임 전쟁 도발에 대해 최소한의 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통일일보의 PD수첩 취재진을 자처하는 자들이 4번 찾아왔다. 내가 사무실에 없을 때였는데 그들은 내가 관리적으로 당연히 사무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사전 약속도 없이 쳐들어왔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죠. 찾아온 자들은 동경 특파원이 아니었다. MBC 정식 직원들도 아닌 듯했다.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상 방송은 생방송에만 응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평소 나에게 방송 출연 요청은 별로 없다. 아무튼 사전에 편향 기획된 시나리오 편집되는 인터뷰는 사양한다. 지금까지 PD수첩을 본 적이 없지만 국정원이 일본 우익과 거래를 했다는 설정은 망상이라고 하기에도 참 지저분한 저급한 선동이다. 우선 내가 소위 일본 우익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내가 신문기자로 쓴 통일일보의 기사 그 밖에 내가 쓴 많은 글 속에서 소위 우익에 동조하고 우익의 앞잡이가 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나는 대화하는데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다. 네, 정말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MBC는 처음부터 사실관계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 PD수첩의 장호기는 바쁜 시간에 전화하여 내가 선거 때 박근혜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식의 질문부터 던졌다. 도대체 내가 언제 통일일보에 박근혜 당선을 위한 기사를 썼다는 것인지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내가 재직 중인 통일일보는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는 신문이다. 반국가 단체인 조선노동당 제1지부 조총련의 세뇌 선동 보도에 맞서왔다. 지금 MBC는 뭐 조총련 지부죠, 거의. 한반도를 침략한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다. 지금 한국 방송사나 이 정권은 중국 공산당의 거의 뭐 지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갑자기 왜 홍범도니 뭐 김원봉이니 갑자기 왜 그러고 있겠어요? 자유 대한민국과 한미일 협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 예전에 김구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돈을 받아서 소위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했다는 바로 그런 것의 정통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산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몰아가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까지 쳐들어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인데 한번 계속 보십시오. 한반도를 침략한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다. 평양의 사교 전체주의와 중공당과 손잡고 전체주의를 돕는 앞잡이들. 일본 내 친중파도 우리의 적이다. 통일일보는 역량이 미약하므로 미약한 역량을 사수한 데 소모하지 않고 가급적 공산 전체주의, 몸통 공격에 주력한다. 통일부와 나는 이 일만도 벅차다. 촛불 세력을 선동해 국가 권력을 하이제킹한 극좌 직업혁명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중공과 공모한 4.15 부정선거는 중공의 디지털 침략, 즉 제2의 6.25 침략이라는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PD수첩은 황당하게도 나를 거물로 묘사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 혹은 내가 거물인 척하고 사기를 치고 다녔을 것으로 오해할 것이 솔직히 좀 신경이 쓰인다. 나는 거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복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자유인이다. 나는 지금 이제부터 자유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과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MBC 피수첩 등에서는 듣지 못할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려고 한다. 자유인은 자유를 위해 싸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존경하는 홍영공사님의 이 포스팅을 오늘 방송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게 돼서 좀 기쁩니다. 자유인은 자유를 위해서 싸웁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유인 맞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에서 공산혁명, 100년 공산혁명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친중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당권파도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태경 세력은 친중파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태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황장엽 선생과도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 파일과 많은 자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싸우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료를 좀 풀려고요.
20년 이상 저는 강도 높게 싸운 투사입니다. 제 이름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투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한 가지씩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100년 전쟁, 공산혁명 100년 전쟁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인간을 김일성에게 굴종하게 만드는 정말 더러운 혁명이다. 혁명도 아니죠. 일종의 저는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공산 귀신, 공산 유령.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공산 혁명, 더러운 공산 유령에 지금 잡혀 있으면 꼭 자유인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유의 적들, 굉장히 심각한 방송이었죠? 여러분 다음번에는 꼭 팔로워드 파티 좀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커의 질문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VON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VON이 낮은 목소리였지만 아마 좀 더 세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